지난해 연말 각종 행사 때마다 백화점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실제 신세계와 현대, 롯데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 3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백화점들의 매출 선전이 말해주듯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구간의 지출은 월 평균 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나 껑충 뛰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지출은 5% 남짓 증가. 유일하게 지출을 줄인 건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1분위 가구였습니다. 이들 1분위 가구의 가계 지출은 월 평균 14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5% 줄었습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건 고물가 속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1.1%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위 계층은 소득하고 소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상위 계층은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좀 덜 느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안 나는 거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보통 있다라고는. 가구당 월 소득은 전체 평균 3.9% 올랐지만 빈부에 따른 소득 격차는 컸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0만 원에 달한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117만 원에 머물러 상하위 가구의 월 소득 격차가 10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금융자산이 많아서 이자가 올랐을 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일 수가 있거든요.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은 117만 원, 평균 지출은 147만 원으로 매월 적자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392만 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잠정 집계된 물가 상승률은 3.6%. 월급 오른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른 겁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월 평균 35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0.9%, 3만 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는 껑충 뛰었는데 월급은 찔끔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임금 쪽이 상승하지를 못했습니다. 8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고 임금 상승률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작년 12월 임금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상승을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 12월 임금을 반영한 2023년 전체 실질 임금도 2022년보다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실질 임금이 줄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 소비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구매력이 하락하면 이제 소비도 적게 하고 또 양극화 양상도 더 심각해지는 구조적 위기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징후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죠. 기업별 명목소득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월 평균 599만 원, 300인 이하 사업장은 350만 원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OECD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은 0.2%, 작년 1분기 4%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6개월 만에 거의 바닥으로 추락한 셈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5%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고 G7 선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6배나 낮습니다. 소비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물가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재작년 평균 5% 넘게 오른 뒤 지난해 3.6%가 더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실질 임금은 1% 줄었습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치솟다 보니 주머니 사정 뻔한 서민들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재료비가 30%여야 되는데 지금은 식재료비가 40%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부담은 저희한테만 오는 거죠. 돈을 안 쓰는 건 산업 영역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 원자재 가격 등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작년 건설 수주액은 재작년보다 26%나 줄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직후였던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체감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설비 투자도 5.4%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나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물가 역시 빠르게 떨어지긴 어려워 보여 금리를 쉽게 내리기도 힘듭니다. 여전히 물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가 올해 경기 회복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